네, 안녕하세요. 고등교육원장 신희진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여름방학 중2 4대 영역 수업입니다. 4대 영역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강조가 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4개인데요. 저희는 말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4대 영역이라고 할까요? 우리 중학교 때 말하기보다 중요하게 더 고등학교를 위해서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죠?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4가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대 영역이 꼭 필요한가? 네,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서 건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건드리기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듣기 건드리기 힘듭니다. 듣기는요, 중학교 때 충분히 다 끝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가지고 간다면 사실 다른 아이들이 다른 과목을 할 때 듣기를 연습하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수능에서 듣기가 17문제 출제됩니다. 사실 거기에서만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점수가 거의 40점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먹고 들어가는 점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미리미리 끝내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를 중학교 때 고3 수준의 듣기까지 끝내도록 듣기를 완료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건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쓰기입니다. 쓰기를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유는 고등학교 때 없습니다. 그래서 쓰기랑 듣기를 포함해서 4대 영역을 꼭 중학교 때는 모두 다 해야 합니다. 그럼 이 4대 영역 중에 듣기랑 쓰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할 시간 없는 거 알겠어요. 나머지 중에는요, 읽기, 그 다음에 단어죠. 요거는 고등학교 때 가서도 읽기는 충분히 독해요. 그 다음 단어는 사실 중3 때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고3 때 EBS 단어는 다시 외우기는 해야 할 테지만 많이 중학교 때 외워놓을수록 훨씬 더 고등학교 때 여유 있어집니다. 고3 수능 때까지 외워야 되는 단어의 수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만큼을 외웠다면 남는 부분만 고등학교에 가서 외우면 될 겁니다. 자, 그럼 테드를 사용하는 수업입니다. 테드는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테드는 우선 듣고 디테이션 하는 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슬라이드에서부터 책의 구성을 보여드릴 건데 테드는 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독해로 활용을 할 겁니다. 테드는 내용이 매우 좋아요. 이건 테드틴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테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테드보다는 딕션이 훨씬 좋고 원래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성우들이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딕션이 훨씬 좋아서 듣기가 좋고 내용 구성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기획을 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테드를 사용해서 우리는 우선 단어를 외울 거고요. 단어가 매 시간, 매 주에 거의 한 14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교재 내부에 이 단어 암기장과 더불어서 한글을 지어놓은 시험지 하나, 영어를 지어놓은 시험지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쓰는 걸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누적으로 저번 시간에 외웠던 것의 영어 시험과 이번에 외운 것의 한글 시험 이렇게 누적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상 와서 시험 보는 단어 개수는 거의 250개에 육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줄리어스 시저에 관한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빈칸들이 학생들이 듣고 딕테이션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읽고 독해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를 영어로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고르면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쓰기 부분이 있습니다. 쓰기는 제가 전 영역 중에 가장 통틀어서 제가 가르치는데도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면서 정말 어렸을 때 충분하게 배워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법을 객관식으로만 풀어나간 학생보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센텐스를 만들어 나가면서 공부한 학생들은 아예 결과 깊이 자체가 다르거든요. 중학생을 정말 한번 고등학교 때 잘 나갈 수 있는 학생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정말 한번 잘 닦아보자 하면서 기획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쓰기를 제가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봐주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쓰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테드 애니메이션에서 우리가 봤던 그 좋은 문장들을, 왜냐면 그것은 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그 좋은 문장들을 한번 배열하면서 쓰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쓰는 과정을 할 때 저희가 영작이기 때문에 이때 문법의 수업이 같이 들어가고요. 학생들과 영작을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학생들이 집에 가서 숙제를 완료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머 수업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문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법은요, 우리가 센텐스를 써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룰이 되고 이게 우리가 글을 읽어나가는 것의 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법이 가장 잘 이루어져 있어야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제가 이제 작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고요. 문법 문제 있고 당연히 객관식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우선 단어를 외우고요. 아까 보셨듯이 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듣기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에 대한 쓰기를 해서 개별적인 검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문법을 한 챕터씩 차근차근 나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5개가 있어요. 기존반과 계속반이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문헌중 2 내신반으로 진행하는 반이에요. 이 반이 좀 개강이 빠르죠. 왜냐면 방학하기 전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개강이 좀 빠른데요. 이 반은 한 주 차에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일에 개강하는 학생들은 두 번째 주차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강반이든 계속반이든 뭔가 결석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서로 보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수업에서 이해 못했어. 나 한 번 더 듣고 싶어 엄마.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수업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4대 영역 수업은요. 제가 그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수업이에요. 중2 지금 제가 너무 욕심내고 있고 해보니 아이들이 빠른 성장과 빠른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시간을 벌어줄 수 있겠다를 생각하면서 만든 수업이고 단어, 문법, 듣기, 읽기, 쓰기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반으로 아주 탄탄하고 꼼꼼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